안녕하세요, 혜준TV입니다. 오늘은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김제동 씨에 대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터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이건 계속 만들고 싶어요. 김제동 씨의 근황을 보면은 이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뭐 복귀를 한다고 해요. 이 예매자 통계를 보시면은 여자가 81.9%, 남자가 18.1%에 해당할 정도로 이 여성 예매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또 그 예매자들의 나이대를 보자면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뭐 1020은 거의 없습니다. 40대, 30대, 50대가 줄을 이뤄서 보러 가는 콘서트인 것이죠. 뭐 또 가서 이 도태된 40대 노처녀 여자가 취집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속이 뻥 울컥울컥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나요? 근데 이번 예매 통계를 보면은 더 이상 뭐 괜찮다, 네 탓이 아니다며 이 토닥이던 제동 씨의 구강 마사지는 이 더 이상 젊은 층들에게는 먹히기가 힘들어졌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이 사탕 꿀발림 같은 소리에서 많이들 깨어났다는 증거겠죠. 김재동 씨가 이 보수 정권만 되면 사회 비판을 하면서 뭐 취직이 안 되는 건 나라 탓이다,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이런 식의 멘트 TV나 강연에서 누구나 한 번씩 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김재동 씨가 말하는 그 문제인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수익을 본 거는 김재동 씨 본인입니다. 직장이나 소득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청년들에게 괜찮다라는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저는 뭐 어차피 내 인생이 아니다, 이 정도의 차갑고 이 책임감이 없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듣기 좋은 말, 너의 탓이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들로 쌓아온 고액의 강연료와 그의 명성. 하지만 이런 립서비스 화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이었죠. 결국 대중들의 반응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준생 상담 행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취준생보다 스펙에 관한 노력도 경험도 적은 방송인에게 왜 진로 조언을 받아야 하느냐,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온 냉혹한 살얼음 같은 말로 김재동 씨에겐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냥 처음부터 이런 달달한 위로들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이 경제적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고 외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평등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동 씨가 고민 상담하는데 최저시급 받고 강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시급 받고 매달 매년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김재동 씨의 이빨린 멘트는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자, 김재동 씨가 본인의 토크 콘서트를 홍보하면서 SNS에 또 이런 멘트를 올렸는데요.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뭐 고정 멘트를 뿌려놨죠? 존재 자체로 환영받던 우리의 원래 모습. 와, 지지도 않는 건가? 김재동 씨가 참 좋아하는 힐링.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뭐 귀신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들을 보시면은 반응들이 많이 안 좋죠? 뭐 헌법 강의 요즘 안 하냐? 어? 뭐 정권 바뀌니까 기어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많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쌓아왔던 업보가 있으니까요. 뭐 깨시민 코스프레 하시면서 헌법을 을조리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 논란이 되었던 이 북송 문제를 보자면 헌법상 탈북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인정된 사람들이죠. 근데 안대를 씌우고 몸을 묶고 조사도 없이 비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김재동 씨는 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그리고 북한 공무원 피살 사건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닫고 계시니까 당연히 선택적 분노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헌법을 좋아하시던 헌법 조무사라 불리우던 이 김재동 씨가 했던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 거 생각해 보면은 자, 헌법 제5조 뭐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고 뭐 어쩌고 하더니, 그럼 이번에 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조작 사건은 왜 입을 닫고 계시냐고요, 도대체. 아니, 권력을 이용해서 억울하게 사살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몰이를 했는데 이거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그 억수로 많은 헌법,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제가 되었던 게 억수로 많은데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나요? 아니, 전형적인 선택적 헌법 조무사, 이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됩니다. 우리 기회주의자 김대동 씨, 헌법 열심히 외우신 건 알겠는데, 아니 뭐 본인이 대법관도 아니시고 여기 보시면 뭐 기본소득이 헌법에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바로 반박당했죠. 뭐 헌법에 기본소득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위한 도구로서 그냥 그때그때 헌법을 끼워 맞추는 수준이 딱 김재동 씨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비판들을 받고 이제 활동을 좀 멈췄다가 기가 막히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방송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주제는 또 연애로 뭐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몰래카메라예요. 뭐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는 건지는 1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김재동 씨의 이 선택적 분노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사드 문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드에 관해서 이 사실 왜곡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월호 때 등등 뭐 말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 영상에 다 담기도 좀 빡세네요. TV를 보면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전부터 TV를 보면은 김재동 씨가 나올 때 아니 도대체 뭐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쌓여있는 것도 많고 반박을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다루고 어차피 김재동 씨의 추후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